옛적에 망기타와 라리나라는 이름의 두 자매가 작은 오두막에 살았어. 망기타는 성실히 일하면서도 남는 시간에는 아버지의 식품가게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곤 했단다. 그치만 라리나는 여행과 재미있게 노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어. 심심하면 강가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머리를 빗었지. 오늘은 또 언니보다 더 예뻐 보이네. 어느 날 망기타와 라리나의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셨어. 망기타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너무 슬펐던 반면 라리나는 무척 행복했어. 이제는 맨날 아침까지 강가에 앉아 놀 수 있겠어. 아버지가 떠나신 후 망기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단다. 아침에는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후가 되면 맛있는 스프를 만들고 빨래를 널었지. 라리나의 유일한 취미는 언니를 괴롭히는 거였어. 집안 바닥에 깔아둔 카펫을 더럽게 하거나 끓인 스프에 얼음을 붓는 듯 말이야. 스프가 왜 이렇게 차갑지? 카펫은 또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방금 청소했는데. 언니가 기르는 동물들이 더럽게 한 거지 뭐. 어느 날 라리나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 라리나는 덜 익은 과일을 심심풀이로 따서 강물에 그냥 던져버렸어. 그때 라리나 쪽으로 어떤 늙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단다. 안녕, 아리따운 아가씨. 무척 배가 고픈데 과일을 좀 나한테 줄 수 있나요? 라리나는 방금 딴 맛없는 산딸기를 노인에게 건네주었어. 여기요.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드세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딸기랍니다. 그러나 노인은 딸기를 먹자마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이 딸기들이 맛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고마워요. 라리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노인은 쓰러지고 말았단다. 그 사이 망기타는 식사 준비를 위해 채소들을 따러 숲으로 나왔어. 그녀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즉시 집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침대 위에 뉘었지. 이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냄새가 심하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라리나. 어디가 많이 편찮으셔. 얼른 나으시게 건강한 음식 좀 드려야겠어. 망기타는 아픈 노인을 위해 뜨거운 스프와 허브차를 준비했어. 그런데 세상에 라리나는 몰래 그 스프를 내다버리고 허브차에는 흙을 넣었지 뭐야. 라리나, 너 이 허브차에 흙 넣었니? 어서 말해. 아니, 나 아닌데? 그 여자가 넣었어. 며칠이 지나자 늙은 여인은 다시 건강해졌어.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졌군요, 망기타. 만약 어디가 아프면 이 블루베리를 매일 먹으세요. 그럼 곧바로 나을 거요. 오랫동안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너무나 피곤했던 망기타는 정말로 아파서 결국 알아눕게 되었어. 라리나, 그분이 나한테 주신 블루베리 좀 갖다 줄래? 하지만 라리나는 그걸 몽땅 자기 입에 털어넣었단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새들이 그것까지 먹었나 봐. 망기타는 더욱더 아파져서 땀에 젖은 채 잠이 들었어. 한편 라리나는 집을 나서서 머리를 빗기 위해 강가로 갔단다. 바로 그때 그녀 앞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 어이 아가씨, 언니는 어디 있지요? 자루에 과일 싸서 일하러 갔어요. 무슨 상관인데요? 노인은 라리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즉시 망기타를 보러 자매들의 오두막에 갔어. 자신을 간병해줬던 그 아가씨가 너무나 아파 땀을 흘리는 걸 보자 노인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오랫동안 울었단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본 라리나는 아주 크게 웃고 말았어. 바로 그때 노인은 아름다운 요정으로 변신을 하게 됐어. 라리나는 요정을 보자 깜짝 놀라고 말았지. 소녀는 즐거워하며 집으로 들어갔어. 당신 요정이었군요. 제가 문을 열어드린 거 알죠?
저한테 제일 아름다운 머리카락 주세요. 어서요. 마법 쓰라고요. 내 소원을 들어줘요. 얼른. 그러나 사실 요정은 라리나를 처음 봤을 때 그 소녀가 착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힘없는 노인으로 변신했었던 거야. 난 소원을 빌 기회를 줬단다. 그러나 넌 항상 못되게 굴었지. 요정은 갑자기 마법 지팡이를 이리저리 흔들었어. 그리고는 라리나의 머리카락을 담쟁이 동굴로 만들었어. 내 머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라리나는 무서워하며 강가로 달려가 자신의 머리를 보고 말았어. 머리 주변으로 파리가 날아다니고 땅에 붙어버리지 뭐야. 난 너무 못생겨졌어. 다시는 날 안 볼 거야. 그리고 요정은 망기타에게 블루베리를 먹였고 망기타는 곧바로 회복되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단다. 고마워요 요정님.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요정은 마법을 부려 자매가 살던 작은 오두막을 아주 멋진 궁전으로 만들어 주었어. 망기타는 궁전을 보자 굉장히 놀라하며 고마워했지. 착한 사람은 언제나 복을 받는단다. 이 궁전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지. 고마워요 요정님. 저희 동생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의 동생은 영원히 강가에서 자신의 못생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야. 하지만 저한테는 무척 소중해요. 동생 없이 이 커다란 궁전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시 오두막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요정님. 이게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요정은 망기타가 하는 말을 듣고는 무척 기뻤어. 요정은 먼저 멋들어진 궁전을 다시 작은 오두막집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 후 라리나에게 가서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엉켜버린 담쟁이 덩굴 머리를 다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았단다. 라리나는 행복해하며 망기타를 안았어. 언니가 날 구했어.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 진짜 착한 사람이 될게. 마침내 라리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 행복은 함께 나눌수록 더 행복한 거라고 말이야. 어느 멀고 먼 나라 사막 한가운데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괴물은 신선한 흙만 먹으려 하고 새로 난 푸른 잎과 씨앗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괴물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왕국이 있었는데 그곳의 흙은 먹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왕국의 왕과 여왕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여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몰래 궁전에서 빠져나와서는 사막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사막의 괴물이 그녀가 오는 것을 알아챘지만 가까이 가거나 해를 끼치지도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괴물은 신선한 흙을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떨어진 별을 본 그 여왕은 곧바로 소원을 하나 빌었어요.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사랑으로 잘 키울게요. 그러자 별의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당신 요정님 맞죠?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여왕님. 당신의 소원을 듣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 정말로 아이를 원한다면 7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 사막을 돌아다녀 보세요. 마법의 별이 당신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날 이후 별의 요정이 말한 그대로 여왕은 정말로 낮이고 밤이고 7일 내내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한편 왕은 7일 동안 궁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여왕 때문에 그녀를 잃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온 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죠. 사막에서의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여왕이 절망에 빠져 있을 무렵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왕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니 모래 위에 아주 작은 아기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즉시 팔로 아기를 감싸 안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여왕이 무사히 궁전으로 돌아온 것을 본 왕은 여왕이 안고 온 귀여운 아가를 보고 더욱더 행복했답니다. 그들은 그 아기를 대지의 공주라고 불렀어요. 수년이 흐르고
공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어요. 그녀는 아기였을 때부터 모래 위에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답니다. 그녀가 모래 위에 나비를 그리면 정말로 나비가 되어 소녀의 주변을 날아다녔어요. 또 꽃을 그리면 진짜로 그 그림은 향기로운 꽃이 되었답니다. 대지의 공주가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 왕뿐이었어요. 하지만 왕은 혹시나 그녀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사람들이 새로운 곡식을 심고 있을 때 그 냄새를 맡은 사막의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 신선한 흙의 냄새가 나는 곳을 금세 알아버렸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씨앗과 맛있는 묘목을 떠올리면서요. 괴물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재빨리 그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답니다. 한편 왕국의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지? 지진이 난 건가? 이건 다른 것 같아. 땅의 흔들림을 느낀 왕과 여왕은 재빨리 궁전의 발코니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사막의 괴물이 왕국을 향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안 돼. 진짜 괴물이 나타나다니. 너무 위험해요. 신화에서만 봤는데 말이죠. 왕은 즉시 병사들에게 사막의 괴물을 막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들이 왕국의 문을 막으려 했지만 그 사막의 괴물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나머지 병사들 대부분은 그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사막의 괴물이 왕국에 도착하여 병사들을 잡아 한 명씩 사막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도와줘. 안 돼. 내 병사들. 우리의 땅. 이를 본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멈추고는 모두 살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괴물은 눈에 보이는 묘목과 모든 신선하고 푸른 잎들을 전부 먹어치웠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두려움에 떨며 슬퍼하고 있는 사이 왕은 용기를 갖고 그 궁전 밖으로 나왔어요. 대지의 공주도 그를 따라왔죠. 나의 딸아, 아름다운 딸아. 엄마와 함께 궁전에 있거라. 네가 괴물에게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아니요, 아빠.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할 거예요. 왕은 자신에게 유일한 딸 대지의 공주가 괴물과 맞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주를 뒤로 하고 칼을 챙겨 계속해서 비옥한 땅을 먹어치우고 있는 괴물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내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사막의 괴물이 왕을 잡아 사막으로 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대지의 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래 위에 방패를 그렸어요. 공주가 그린 그림은 마법의 힘으로 진짜 방패가 되어 그녀를 막아주었죠. 공주는 괴물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막의 괴물이 모래를 던지며 공주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대지의 공주는 몸을 숙여 모래 위에 커다란 양동이를 그렸고 그 양동이는 마법의 힘으로 진짜 양동이가 되었어요. 공주는 양동이를 들어올려 사막의 괴물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갑자기 머리에 양동이를 쓰게 된 사막의 괴물은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땅의 식물들을 먹을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대지의 공주는 그녀의 모든 집중력을 모아서 괴물을 왕국 밖으로 멀리 날려버릴 토네이도를 그리게 되었어요. 공주가 그린 토네이도는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힘도 엄청나서 순식간에 괴물을 집어삼킬 수 있었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들 놀라워하며 동시에 무척 기뻐했어요. 마법의 힘을 쓰느라 무척 지친 대지의 공주를 본 왕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우리 나라도.
그날 이후 대지의 공주는 큰 용기를 갖고 왕국의 땅과 모든 생명을 보호했어요. 흙과 땅이 없으면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지의 공주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답니다.